자, 30페이지 보세요. 보시면은 민법 총칙의 구성, 그래서 제일 먼저 통칙이 있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 있죠. 권리 변동이 뭐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있고, 기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소묘의 효는 뭐다? 법률 규정이다. 그렇죠? 기간은 안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되는 용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용어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7번이라 그럴게. 그러면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은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여기는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기라 그러고, 언제까지 그랬으니까 이 기간 지나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종기라 그런다. 종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 시기, 종기, 요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런다? 기한이라 그런다. 그런데 여기 시기, 요 날짜서부터 요 날짜까지 있죠. 시기서부터 종기까지 날짜 있잖아. 그걸 기간이라 그런다. 기간. 기간자가 이게 사이간자예요. 사이. 그러니까 날짜. 그렇죠? 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이렇게 금욕된 생활을 해야 돼. 담배를 끊어야 될까요? 술을 끊어야 될까요? 가능하면 둘 다 끊어. 응? 둘 다 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더라고. 담배를 끊으면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받치니까, 그러니까 뭐 담배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냥 담배를 끊으면요, 그러면 더 금단 현상이 와서 공부가 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는 차라리 펴. 담배는 차라리 펴. 그 끊으려고 하다 보면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담배는 끊었는데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게 나아.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거든. 다음날 가면 이게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숙취가 오고 막 그러면 힘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왕창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은요, 학원을 빠지거든. 그렇죠? 한번 빠져버릇하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또 빠지고 또 빠지게 돼. 그럼 나가는 게 귀찮아져. 그러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져.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꾸 빠진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 네덜란드에 가면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있다고, 이게 뭐야? 뚝이 새는데 막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빠지면요, 범람이 된다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 술을 끊는다 그랬죠. 오늘부터 효력이 있죠. 시기. 시험 볼 때까지, 그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죠? 그게 뭐예요? 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며칠 동안 술을 끊겠다. 기간. 오늘서부터 시기. 시험 볼 때까지 종기. 그걸 뭐라 그런다? 기한. 됩니까? 이해됐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건 기한이 시험범위에 있어요. 기한이. 그러니까 기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간은 뭐다? D- 며칠.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며칠 남았다. 기간. 됐어요?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 술을 끊겠다. 오늘부터 시기. 그렇죠? 시험 볼 때까지 종기. 그걸 합쳐서 뭐라 한다? 기한. 됐습니까? 자, 그래요. 그건 이제 됐으니까. 그럼 이제 통칙.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어디다? 법률 행위만 시험 범위다. 그러니까 통칙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고, 그 다음엔요, 소묘의 효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거 아니냐. 그죠? 자, 그러니까 해봅시다. 자, 먼저 할 게 이거예요. 민법 총칙은 제가 뭐의 총칙이다? 제3법의 총칙이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민법을 나누면 크게 세 수로 나눴잖아요. 앞 페이지에 있잖아, 앞 페이지에. 자, 앞에 26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민법은 총칙이 있고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민법 총칙은 뭐의 총칙이다? 민법의 총칙이 아니라 뭐의 총칙이다? 재산법의 총칙이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재산법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칙은 뭐냐고. 통칙. 8번 통칙. 총칙하고 통칙은 도대체 뭐가 다르다? 금방 했잖아요.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지만 얘는요. 통칙, 통하는 거잖아. 통할 통자잖아. 그러니까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된다고. 통칙은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되는 거 앞으로 뽑아가지고서 통칙이라고 해놓은 거지. 그럼 통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디만 되는 거야? 재산법만. 그렇죠? 그러니까 통칙의 내용이 두 가지죠. 1번 법원, 2번 신의칙. 요 두 개는요. 재산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족법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해야 되겠지. 가족관계도 막 바람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1조, 2조는 뭐다? 통칙이다. 통칙은 뭐다? 재산법도 적용되고 가족법도 적용되고 다 되는 거다. 됐어요? 자, 1조는 먼저 조문 제목이 뭐예요? 법원이죠.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할 때 그 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 법의 연원, 법의 형식.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업할 때 했어요. 민사에 관해서 민사 우리 생활, 우리가 민사관계, 우리 일상생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했죠.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그렇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례에 의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 차이 하셨잖아. 관습법은 뭐다? 판례다, 판례. 그렇죠? 관습법은 판례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냐면 법률하고 그 다음에는요.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조리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돼. 응? 조리 있게 알아서 해. 응? 자,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요. 법률이 뭐예요? 뭐긴 뭐야? 조문이지. 조문 어떻게 돼 있다? 조문. 아니, 우리 쉬는 시간 갖기 바로 전에 한 게 조문이야. 응? 아무리 익숙하지 않아도 그렇지. 조문은요.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엔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효과 발생 안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불법행위 요건이 뭐였어요? 3개잖아. 고의, 과실 뭐예요? 귀책사유. 그 다음에 행위는 위법해야 되고, 세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죠. 그 요건 3개 중에 하나도 빠지면 효과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었잖아.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야죠. 그럼 채무자는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은요. 내가 상대방이 보호될 때는 언제나 선의 무과실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효과가 뭐예요? 실리익배상이죠. 근데 이행익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조문이잖아. 조문이 이거예요. 요건, 효과, 그 다음에 원칙, 예외. 그렇죠? 원칙 여기 있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면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효과 주장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를 주장 못하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 제한 능력자의 누가? 노란색.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알았죠.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관습법이 뭐라고요? 판례. 그렇죠? 판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는데 키워드와 결론으로 돼 있다. 103조. 그렇죠? 키워드 결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 1, 2, 3, 4, 5가 이 내용이 나오는 거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 됩니까? 그러니까 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 조문이에요. 그렇죠? 조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뭐다?
판례다, 판례. 응? 사실인 관습하고 오늘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조리는 뭐다? 일단 주방용 기구 아니다. 쌀조리. 그렇죠? 2번. 여자들이 여름에 신는 쓰레빠 아니다. 그건 쪼리다, 쪼리. 그렇죠? 3번 뭐다? 인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 이성. 그걸 우리가 조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법에서 조리는 뭐다? 신의칙이다, 신의칙. 신의칙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게 하나 있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무슨 해석이라 그런다? 예문 해석이라 그런다. 내가 예문이 뭐라 그랬어요? 예문. 예만 들어놓은 거다. 오전에 수업할 때 이렇게 한자도 썼잖아. 내가 한자를 잘 안 써. 쓰는 거 싫어해. 근데 쓰면 또 잘 써. 응? 아니 좀 명필 아니냐? 옛날에 붓글씨 좀 썼다고. 그래서 원래 쓰는 건 싫어하는데 안 쓰는데 쓰면 내가 한문을 썼잖아, 한문을. 근데 요즘은 있지. 어려운 걸 잘 못 써. 혼동할 때 혼 어려워. 동은 내가 써, 동은. 동은. 응? 좋잖아. 동은 쓰는데 혼은 막 복잡해. 그쵸? 그래서 내가 안 쓰지. 사실 내가 써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쌤쌤이지. 그치? 내가 틀리게 써도 모를 거 아니야. 내가 혼이라고 주장하면 혼이지 뭐. 막 이상하게 써놓고. 얘만 들어놓은 거예요. 얘만. 얘만 들어놓은 거니까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어. 왜 효력이 없어? 신식에 반해. 신식에 반하니까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응? 자, 그래서 1조는 지금 자, 그거 한 건데 거기 관습법은 판례니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세요. 2조 신의성실인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우리는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니까 얘를 안 하는데 우리 시험 뺀 나머지 국가고시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는 이게 별 3개짜리 논점이에요. 해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게 이 신의칙에 관한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신의칙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응? 자, 좀 보세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죠. 그런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1항하고 2항은 뭐냐? 같은 소리 한 번 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성실하지 않은 권리 행사가 뭐예요? 그게 권리 남용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2번.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니까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 조문을 보세요. 1항 다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성실히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죠. 하여야 한다. 성실히 할 수 있다. 그럼요.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 그렇죠? 강행규정이잖아요. 강행규정 위반은 뭐예요? 무효, 무효. 왜 그래? 강행규정에 반하면 무효지.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성실하지 않게 한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잖아. 그럼 뭐다? 무효, 무효. 밑에 보세요. 위반의 효과.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원칙에 반하면 그럼 권리 남용이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권리 행사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뭔 소리예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두 글자로 하면요. 무효, 무효.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는 뭐다? 무효.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강행규정이라고, 강행규정. 됐어요? 그런데 이 신의칙이 여러분들한테 왜 필요하냐면 그 파생 원칙 있죠. 여기서 용어가 나오거든. 용어가. 사정 변경의 원칙 이게 뭐예요? 사정이 변했죠. 그렇죠? 사정이 변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 나와요. 자, 9번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계약법에 가시면 계약을 이렇게 나눠요.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계속적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계약이라는 얘기는 법률 관계가 일시적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야. 매매는 매매할 때만 법률 관계가 있죠.
그럼 매매계약 끝나면요. 남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러고 계속적 계약은요. 법률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차야. 임대차는요. 임대차 계약하고 난 다음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 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임대차인데 이 일시적 계약 매매는 뭘 하냐면 해제를 해요. 해제. 계속적 계약 임대차 계약은 해지해요. 해지. 자, 용어할 때 있죠. 해제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 해제는 뭐가 된다? 소급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지하는 건요. 장래 무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계약은 소멸할 때 해제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신문 받아보는데 내일부터 신문 넣지 마세요. 그러면 신문 구독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는 거지.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무 구별 없이 막 썼어. 막 썼어 그냥. 그래서요. 응? 뭐 취소한다 그랬다가 해지한다 그랬다가 해지한다 그랬다 막 썼다고. 사실은 구별해서 써야 돼. 구별해서. 응?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는 거지. 보험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보험료 계속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장래 무효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일시적이잖아요. 사정이 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인데 그 사이에 뭔 사정이 변하겠냐고.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고려가 돼야 안 돼. 사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중 매매 할 때 내가 팔 때는 1억에 팔았는데 지금 2억이 됐다고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 올려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깎아주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매는요. 대금, 증감 청구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계속적 계약은 길게 가는 거잖아요. 길게. 임대차는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한이 없어졌어요. 원래 우리 민법에는 특수 임대차 제외하고는 상한이 20년이었어요. 20년을 넘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20년으로 만약에 제한을 하면 임대차 계약이잖아.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거든. 계약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야. 그래서 헌법에 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아갖고서 20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위헌이 됐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요. 20년, 30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임대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게 가는 거니까 얘는요. 사정 변경이 고려가 되죠. 그런데 월세 차임이 20년 전 월세야. 한 번도 안 올렸어. 그럼 지금 경제 사정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요. 신이치게 반하는 거죠. 그럼 임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임 올려달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IMF 때는요. 또 떨어졌어. 떨어졌으니까 임차인은요. 깎아달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임 증감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여기는요. 사정 변경이 고려가 되니까 이게 신이치기잖아. 그렇죠? 월세가 지금 경제 사정에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월세는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금은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정 변경이 고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아 일시적인 거야. 아 그 사이에 뭔 사정이 그렇게 변하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 거기 보시면 지료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있어도 대금 증감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넘겨보세요. 실효의 원칙, 실효가 뭐야? 이를 실자, 효력할 때 효자,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배운 겁니다. 자, 해제권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뭐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 기간이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렇죠? 10년 이내 행사해야 되는데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해제권자가 해제 안 할 것처럼 행동을 했어. 해제 안 할 것처럼 했어. 상대방도 이제 얘가 해제하지 않으려나 보다. 이렇게 믿었어. 근데 갑자기 해제권자가 해제!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자기가 뒤집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신이치게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뭐가 돼야 돼? 실효돼야죠. 실효 뭔 소리예요?
해제권이 효력을 상실했죠? 그럼 해제할 수 있어, 없어? 해제할 수 없다고요. 응? 그런데 그런 외관이 안 보여. 안 보이면 형성권이니까 10년이잖아. 그럼 상대방은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 10년 동안 불안하잖아. 10년 동안 얘가 해제를 하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은 너 해제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해? 최고. 최고가 뭐야? 독촉. 그런데 대답이 없죠? 그럼 해제권이 어떻게 돼? 소멸하잖아. 이게 해제권 소멸 사유예요. 응? 자, 해제권이 일단 형성권이죠. 해제하면 어떻게 되니까? 취소해도 소급해서 무효, 해제해도 소급해서 무효, 형성권이니까 무조건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지나면 해제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 10년 안 됐다고. 안 됐는데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할 것처럼 했다고. 안 할 것처럼. 평상시 말과 행동이 해제를 안 할 것처럼 했다고. 그럼 상대방도 믿었어, 안 믿었어? 상대방도 믿었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이놈이? 해제 이렇게 하면 이건요. 신이치게 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해제권이 뭐가 됐다? 실효가 됐다. 했어요? 그런데 외관이 존재해야 되잖아.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 행동이 없어. 전혀 말이 없어. 그럼 상대방은 얼마나 궁금하겠어.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너 해제할 거야, 안 할 거야? 독촉했죠. 근데 대답이 없죠. 그럼 해제권이 그때 뭐가 된다고? 또 소멸된다고. 됩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효의 원칙에 따라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제권이 뭐가 된다?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효가 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효력을 상실했다. 요거 해제권 할 때 나온다. 신의식에 반하니까. 세 번째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 금, 반, 언의 원칙. 얘 때문에 보는 거야. 금한다. 반대되는 말을. 반대되는 말을 금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 무권 대리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거기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식상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권리 나오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민총에서 하는 건 권리고, 물권법에서는 물권이고, 채권법에서는 채권하는 거죠. 권리가 뭐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리 한다? 재산권 한다. 재산권은 뭐다? 물권, 채권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보세요. 밑에 보면 되겠네, 밑에. 자, 재산권, 물권, 채권 있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네. 뭐 있어요? 무채 재산권. 무채가 뭐예요? 무채 썰어놓은 거예요? 무채, 형체가 없는 재산권. 형체가 없는 재산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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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도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저작료가 계산이 돼서 다음 달 저작권자한테 입금이 된다고요. 입금이. 그 저작권자가 누구예요? 저작권자가 작사자, 작곡자. 그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럼 가수는요? 저작자가 아니야. 국물도 없어요. 가수는 국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은 가수야?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죠. 왜?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다 부르네. 그럼 다 먹는 거잖아. 자기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요 뭐예요? 다 먹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 그거. 그렇죠? 싱어송라이터라는 애들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었던 애가 누구냐면 고 김광석이요. 김광석이가 남의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도 많거든. 그렇죠? 그런데 김광석이 그 작사 작곡한 건 다 뭐예요?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저작권이 상속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이 된다고. 근데 이게 사후 원래 50년이었는데 사후 70년까지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상속권자가 누구예요? 그 부인이잖아 지금 부인. 그 딸도 죽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웠던 거 아니야. 응? 그게 상속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게 그럼 그 저작료가 얼마냐 이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 요즘 거리에서 캐롤이 안 나오잖아요. 캐롤이 왜? 그게 다 저작료를 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요. 독일. 라디오를 틀면요.
뭐만 나오냐면 클래식만 나와. 라디오를 틀면 클래식만 나와. 모차르트, 베토벤 그것만 나와. 왜 그럴까요? 저장료를 안 내도 되거든.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 카운트가 돼서 그 저장료를 다 입금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 노래 팝송이라 그래서 그걸 많이 들었어. 그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BTS 노래를 외국에서 들어.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돈을 벌어오는 거야, 지금은. 그렇죠? 근데 클래식은요. 베토벤하고 모차르트 죽은 지 다 70년 넘었죠. 70년 다 넘었잖아. 그렇죠? 그럼 저장료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 독일 애들이 굉장히 짠 놈들이야. 저장료를 안 주려고 일부러 뭘 트는 거예요? 클래식을 트는 거야. 저장료를 한 푼도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그게 무체재산권이라고. 무체재산권. 우리나라에서 음반 저작권료 1등이 누구다? JYP다. JYP 누구예요? 박진영이. 박진영이가 왜 도대체 저작료를 많이 받냐면 박진영이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옛날에 뭐 비닐로 만든 바지 입고 막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신 만들지. 나이 먹은 거 못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기획사를 차려갖고서 가수들을 키우잖아. 그리고 가수들 노래를 다 지가 어떻게 해요? 지가 작사 작곡하는 거야. 지가. 제일 먼저 G.O.D가 그랬고, 그렇죠? 요즘은 또 누구예요? 요즘은 JYP 소속의 옛날에 원더걸스도 있었고 요즘은 누구냐고. 요즘은 진짜 관심이 없나? 요즘 응? 트와이스 안 해. 트와이스 노래가 다 누가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다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혼자서 다 했는데 요즘은 작사 작곡을 공동 작업으로 많이 해. 공동작으로 많이 해서 이제 이상한 이름을 많이 쓰잖아. 뭐, 응? 신사동 호랑이. 그죠? 무슨 뭐 2단 엽차기. 뭐 이상한 이름 써갖고 막 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막 공동작업한다고. 응? 그래서 지금 저작료가 바로 무체재산권. 그래서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물권,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무체재산권이 있다. 그렇죠? 나도 무체재산권이 있다. 왜 있다? 내가 책 저자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족권 나오죠. 가족권이 뭐다? 친족권 상속권. 친족법 상속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원권을 안 해도 돼. 전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인격권이라고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격권이 있잖아. 그렇죠? 자 그거 하나 일단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33페이지 지배권은 뭐다? 물권. 그쵸? 그럼 청구권은 뭐다? 채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항변권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 개네. 인격권,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 항변권. 요 세 개 알면 되죠? 그쵸? 자, 밑에 인격권 봅시다. 권리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게 배 나온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성명, 그 다음에 정조, 초상, 사생활의 보호에 등한 권리가 다 포함된다 이게요. 자, 인격권을 침해했죠. 그럼 뭐가 된다?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되니까 뭐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정조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까도 했죠. 형법상 간통죄는 없어졌죠. 그러나 민법상 뭐는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된다고요. 이게 왜 불법행위요? 인격권 침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인격권 침해가. 아까 불법행위 요건이 뭐예요? 아까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바람 피냐? 고의로 피지. 무슨 과실로 바람을 피워 고의로 피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위법하죠. 부부간에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위법한 거야. 세 번째 손해가 발생했죠. 무슨 손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잖아.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손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해당했죠. 그러니까 못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죠. 아까 얘기했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뭐라 그랬다? 위자료 청구라 그랬다. 위자료 청구. 그렇죠? 위자료 청구.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다? 연놈한테. 예?
남편뿐만 아니라 같이 바람핀 여자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요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했다. 많아봐야 1,000만 원. 근데 같이 바람핀 여자 있죠. 상간녀. 많아봐야 500만 원. 보통 200만 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잖아. 입증이 어려워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아니 그렇잖아. 그 정신적인 충격이 크지. 근데 그게 외부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잖아. 입증하기가 어렵잖아.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준 충격이 더 크겠지 물론. 아 믿었는데 그게 더 클 거 아니야. 근데 같이 바람핀 상간녀 찢어주기도 시원찮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은 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액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아이씨 무슨 그거 받고 차라리 어떻게 한다. 등치 좋은 언니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긁어놓고 오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드라마가 다 배려놓은 거다. 왜? 사랑과 전쟁 보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 배려놨다니까. 만약에 가서 긁어놓고 오면 뭐가 돼? 또 그 상간녀에 대한 인격적 침해가 되는 거잖아. 신체, 인격권 침해가 되니까 상간녀도 다시 또 뭐 할 수 있어?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거기 있듯이 생명, 신체 뭐 많잖아. 그렇죠? 명예도 있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침해가 되면 다시 가서 긁어놓고 오면 신체에 대한 침해가 되니까 다시 물어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객값 받을래다가 객값 물어줘야 된다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긁어놓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명예 있죠. 명예 있죠. 이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명예는요. 명예훼손죄 그러죠.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야. 근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이 가중돼요.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그렇더라도요.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먼저 어떻게 돼? 판단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잘 안 거는 거야. 왜? 진실한 사실로 판명되면 쪽팔리니까. 아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그래도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처벌받는다고요.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허위 사실이면 어떻게 돼? 형이 더 가중된다고. 아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도 걔 기분 나쁘면요. 그럼 범죄라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 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 댓글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형성권은 이미 하셨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예요? 취소. 취소하면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10번. 형성권이요. 취소했죠? 그럼 바로 뭐가 돼?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얘도 뭐 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얘도 뭐 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양 당사자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취소한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얘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일단 유효죠. 유효니까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얘가 취소 그랬죠. 그럼 바로 뭐가 됐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얘가 매도인이면 뭐 받았어? 돈 받았어. 얘는 뭐 받았어? 소유권 받았죠. 그럼 서로 어떻게 줘야 돼? 돌려줘야죠. 얘 왜 취소했어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그럼 얘는요. 지가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성권은 이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불리한 거니까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누구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불리한 거니까 한두 것도 없이 내버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조건 제척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아까 하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성이 되잖아요. 얘는 왜 취소했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그럼 얘는요.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받은 거 돌려줘야죠.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형성권 됐고요. 이제 11번 항변권 해봅시다. 항변권은 뭐 반대말이냐면 청구권 반대말이에요. 청구는 뭘 한 거예요? 이행하라고 청구한 거죠? 그럼 항변은요?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행을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범에 나온 걸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항상 항변권은 요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항변권은 갈비 세트 사건이 있어요. 갈비 세트 사건,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1억에 매매 계약했다고 칩시다. 그럼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할 때 갑은 매도이니까 뭐 받았어요? 뭘 뭐 받았어? 계약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10% 받았죠. 그럼 계약금으로 일단 1천만 원 받았죠. 보통 중도금도 얼마 주냐면 한 10% 주는 거야. 그런데 중도금을 많이 받았어요. 3천만 원이나 받았어. 그럼 지금 매매 대금의 40%를 받은 거죠? 응?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이 잔금 날짜예요. 내일이 잔금 날짜인데 얘가 오늘 매도인을 찾아와요. 뭘 사가지고? 갈비 세트를 사가지고. 응? 그래서 얘가 뭐라고 약을 파냐면 얘가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딱 한 번 자금이 이렇게 말릴 때가 있대. 지금이 딱 그 시기래. 그런데 자기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은행 지점장이래. 응? 그래서요. 미리 등기 서류를 좀 주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갖고서 바로 잔금 치겠다. 이렇게 약을 파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잔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이행을 안 하면서 지금 뭐 했어요? 얘한테 등기 서류 달라고 이행을 청구했죠. 이행을 안 하면서 지금 이행을 청구했잖아요. 갑은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사정이 있냐. 그래서 대금도 많이 받았겠다. 갈비 세트도 받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바로 등기 서류 줄 테니까 등기해서 내일 잔금 주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등기 서류 주면 얘는 어떻게 한다? 네, 등기 서류 갖고 날른다. 전화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뭐라 그래야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행을 뭐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그게 뭐다? 항변하는 거다. 뭐라고 항변한다? 잔금 가지고 와라. 그럼 뭐 하겠다? 등기 서류 줄게. 어떡하자? 동시에 하자 이놈아. 동시에. 그게 무슨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응?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무슨 소리예요? 동시 이행하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항변하는 거. 이행을 거절하는 거라고.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난 이행을 한다 못한다? 이행을 못한다. 이렇게 이행을 거절하는 게 뭐다?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뭐로 생각한다? 갈비 세트 사건. 1년 내내 얘기합니다. 이래야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계약의 해제까지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비 세트 사건이야. 됐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혀서. 이게 공인중개사 무슨 그 사이트야, 사이트인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쉬운 말로 설명한다고 해놓고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난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창피해갖고 말을 못하겠어. 이게 법을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그 희화하면 안 돼. 물론 이제 어려우니까 쉽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개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항변권은 뭐가 나왔냐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대. 부인도 그래서 같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대.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부인도 집에 안 들어온대.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래. 말이 돼야지 말이. 아니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부인도 집에 안 들어온대.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래.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남편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가 나 차라리 갈비 세트가 차라리 낫지. 얘는요
잔금을 안 주고 지금 먼저 어떻게 했어? 등기해달라고 청구했잖아.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이행을 거절한다. 거절하는 게 뭐다? 항변하는 거라고, 항변. 이거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거절이 뭐라고요? 항변. 항변이 거절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격권,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요 항변권, 요 용어 하시면 된다고. 기본적으로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건 된 거잖아요. 물권이 지배권, 채권은 뭐다? 청구권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권리의 주체에 누가 있다? 인이다, 인.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권리가 재산권이니까.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채권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죠. 사람에는 누가 있다?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그렇죠? 자연인은 누구다? 윤택 아니다. 윤택이래 또. 그랬더니 또 선생님 이승윤이도 있어요. 응? 아니고 뭐다? 보통 사람, 인간. 응? 자, 그래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 법인은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다. 그런데 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그러는데 3조 보세요. 사람은 그게 자연이에요. 생존한 동안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애, 태아. 그렇죠? 돌아가신 사람, 사자. 태아 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법인은 언제 성립한다?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은 있는데 아직 설립 등기 안 했죠. 그럼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권리 능력이 없는데, 법인은 있는데 아직 설립 등기 안 한 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러는데, 재단은 안 나와요. 우리는 사단만 하면 돼. 사단이 뭐야? 사람이 모인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알면 돼. 교회 종중. 교회 종중. 했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교회 종중. 교회가 뭐 있다? 교회 건물 있다. 교회 건물 누구 거다? 1번 교회 거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교회는 설립 등기 안 하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교회 건물은 2번 하느님 거다, 아니다? 하느님 것도 아니다. 왜 아니다? 하느님도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럼 3번 목사님 거예요? 아니고 4번 목사님 아들 거야? 아니고 그럼 5번 누구 거다? 교인들 거다. 교인들. 교인들 전원의 공동 소유라 그래. 응? 그걸 우리가 총유라 그래. 총유. 됐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람 3명 알면 돼. 누구? 태아.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교회 종중이죠. 이 당사자가 되면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그렇죠? 의사 능력은 뭐예요? 이건 조문이 없어. 조문이 없다는 얘기는 그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사리를 분별하고 분별된 사리에 따라서 판단,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의사 능력인데, 의사 능력 없는 사람 3명 써놨죠. 제일 첫 번째 누구요? 만취자. 만취자가 누구다? 아직도 안 되냐? 만취자, 많이 취한 사람이다. 뭐가 어렵냐고. 만취자, 많이 취한 사람이다. 많이 취해서 사람이 뭐가 됐다? 뭘 뭐가 돼? 개가 됐다. 개가. 제정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1억 원짜리 자기 부동산을 만취 상태에서 얼마에 팔았다? 100만 원에 매매 계약했다.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법률행위 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 근데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누가? 만취자가 입증해야죠. 만취자는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온다. 입증이 된다. 그런데 계속 입증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거기 두 번째 정신이 이상한 애들 있잖아. 세 번째 유아 있잖아. 말도 못해. 그렇죠? 그럼 입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한 능력자 제도가 필요하다. 됐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 수업할 때 또 했잖아요. 누가 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는 누구다? 만 19세 미만이다. 19세 미만은 19세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성인이 되려면요 19번째 생일이 지나야 된다. 법은 무조건 무슨 나이다? 만 나이다. 만 나이. 우리나라 나이가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나자마자 1살 먹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님도 아닌데 12월 25일 날 태어났어. 응? 그럼 일주일 있다 2살이야. 그렇잖아. 일단 나자마자 1살 먹고 일주일 있다 2살이잖아. 근데 나는 2월생이야.
나 2월에 태어났어. 그럼요. 한참 지나야 2살이야.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자, 무조건 법은 뭐다? 만나이다, 만나이. 응? 자,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다르다? 자, 거기 35페이지 조문 거기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잖아.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은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있잖아. 그렇죠? 누가 상태가 더 안 좋아? 피성년 후견인 상태가 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반도라이, 완전 도라이.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던 건데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써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체 쪽에서는 여러분들 누구 알면 되냐면 무능력자 중에서 제한능력자 알면 돼.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권리에 뭐 나와요? 객체 나오죠. 객체가 뭐라고요? 물건이요, 물건. 물건 그런 말이 어렵다니까. 왜 어려운지 보세요. 거기 조문 보세요.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 어렵잖아, 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건 나온 물건 그럼 뭐다? 쉬운 말로 바꾸자. 물건 그러면 부동산 동산이다. 물건 그럼 뭐다? 부동산 동산이다. 자, 이제 12번 할게요. 12번 물건 나왔다 이거요. 그러면 물건은 뭐다? 일단 부동산 동산이다.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고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런데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부동산이 뭐다? 건물이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부동산 토지 건물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토지 건물 그럼 뭐가 빠져버려? 정착물이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다.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왜 부동산이다? 사과나무는 토지 위에 정착돼 있고 사과는요. 사과나무에 정착돼 있으니까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지. 그런데 여기 똑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뭐다? 동산이다. 왜 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이다. 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 동산은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예외가 아니면 다 뭐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동산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건 됐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두 번째. 이 물건은 또 뭐가 있냐면 주물이 있고 종물이 있어요. 주물, 종물이요. 주물은 뭐고 종물은 뭐예요? 주물은 주된 물건, 종물은 종된 물건. 아니 뭐가 어려워? 주물, 주된 물건, 종물, 종된 물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주물, 횟집이야. 횟집에 생선 보관하려고 뭐가 있다? 수족관이 있다. 그게 종물이다.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거기 조문. 자, 조문 보시면은 맨 밑에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이 가면 모두 따라간다. 실도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2번 나와요. 일단 매매 계약을 했어요. 횟집을 팔았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에 종물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는 거야. 왜? 주물을 처분했으니까 종물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매도인은요. 횟집도 인도해 줘야 되고 뭐도 인도해 줘야 돼요. 수족관도 역시 인도해 줘야 된다고. 매매 계약을 횟집 매매 계약을 했어. 수족관은 안 썼어. 계약서에 안 썼어. 그래도요. 수족관도 매매 계약에 뭐가 돼 있는 거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은
횟집뿐만 아니라 수족관도 인도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우리 저당권 할 때 나오거든요. 저당권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조문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볼 거니까 그쪽에서 미리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본문으로 볼게요. 본문으로. 지난번에 조문 갖고 오라 했더니 하도 안 가져와 가지고서 448페이지 보세요. 448페이지 보시면은 358조 있죠. 그러니까 조문을 갖고 다니면 아주 간단해. 그렇죠? 내가 358조. 그렇지. 그래. 고마워. 응? 그렇게 358조 보면 말이에요.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물과 그 다음에 어디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렇죠? 그러면 횟집에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도 미쳐? 수족관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그래서 경매가 됐죠. 그럼 경락이는요. 횟집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소유권 취득한다. 수족관도 다 소유권 취득한다. 됩니까? 이게 판례가 두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주유소 있죠. 주유소. 주유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그럼 주유소 지하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유료저장 탱크 있죠. 그건 부합물이라 그래. 왜? 끄집어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끄집어내기 어려워. 어려운 게 부합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주유소에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료저장 탱크 부합물,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넣는 주유기 있죠. 그게 종물.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도 미친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 경락이는 뭐까지 소유권 다 취득한다. 주유소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유료저장 탱크, 주유기까지 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다.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 가면 모두 따라온다. 실도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종물이란 개념이 있어요. 종물. 종물 탁 떠오르면 뭐 생각해야 돼? 수족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횟집에 가서 모드매를 시키면은 스키다시 나오는데 그럼 스키다시가 혹시 종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스키다시가 더 많이 나와. 스키다시 많이 먹으면요. 나중에 회가 맛이 없어. 거꾸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예 들지 말고 내가 드는 예로 해. 내가 드는 예로. 응? 횟집에 뭐가 있다? 생선 보관하는 뭐가 있다? 수족관이 있다. 그게 뭐다? 종물이다. 종물. 응? 종물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냐면 원물이 있으면 과실이 있어요. 세 번째 물건은요. 부동산 동산이 있고 주물 종물이 있고 3번 원물이 있고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원물은 뭐예요? 원래 물건이죠. 아, 뭐겠어. 원물 원래 있는 물건이지. 그럼 과실은요. 원물로부터 파생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실은 천연 과실이 있고 법정 과실이 있어요. 천연 과실,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개가 원물이죠. 개가 새끼를 낳았다니까. 그럼 개가 낳은 새끼 있죠? 그게 뭐예요? 개새끼 아니고 개가 낳은 새끼니까 개새끼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선생님 개새끼 아니고 강아지인데요? 강아지 아니고 법에서는 뭐야? 천연 과실. 개가 새끼를 낳았다니까 개가 원물? 그럼 개가 낳은 강아지 새끼는요? 천연 과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어. 사과나무가 원물? 그럼 사과나무에서 딴 사과는 천연 과실.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했어. 우리가 원금이라 그러잖아. 원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가 나와? 이자가 뭐예요? 법정 과실. 됩니까? 원물은 원래 물건, 과실은 파생된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 시험범위에서 과실이라고 나오면 이게 뭐냐? 이게 사용 수익한 거야. 사용이익이 뭐다? 과실이다.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는 뭔 소리다? 사용이익을 봤다 이 소리야. 아셨어요? 그래서 과실을 수취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전에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다. 아니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문제에서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과실을 수취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다? 그럼 뭐예요 이게? 과실을 수취한 거죠. 이제 그렇게 안 나오고 사용이익이라고. 그 집에서 살았다.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죠. 그 토지를 경작했다. 뭐 했어? 과실을 수취했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뭐 했어요? 과실을 수취했죠. 그 기계를 사용했다.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과실을 수취했다고 안 써주고 뭐라고 나온다? 사용 이익을 본 게 그게 뭐다? 그게 과실을 수취한 거다.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유권에 가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나와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뭔 소리예요? 과실이 직거란 얘기죠. 과실 수취권 권리가 있으니까 그 과실이 뭐야? 남의 땅인데 내가 그 땅을 경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과실을 수취했잖아. 자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안 해줘도 된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부동산 동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요 주물 종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요 원물 과실로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용어는 알아야 된다. 종물 그 다음에 과실. 과실이 뭐다? 사용이익이다. 그래, 사용이익이다. 사용이익.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효제도인데, 시효제도. 자,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소멸시효 하면 돼요. 이 제도의 취지가 있어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법에서 쓰는 격언이라 그러는데 법언 그래 법언.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시효는 뭐라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소멸시효라고요. 자, 그럼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잠을 잔다는 얘기는 뭘 안 해요? 행사를 안 하죠. 권리를 행사를 안 하죠. 그래서 시효라는 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다고요. 경과하면 보호되지 않으니까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들 평생 잊어먹지 않는 게 술집에서 외상술을 먹었죠. 그렇죠? 그럼 술집 주인은 외상술 먹은 사람한테 뭘 가지고 있다? 외상값 채권 갖고 있죠. 이 외상값 채권은 시효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술집 주인은 채권이 있는데 돈 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 1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그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소멸시효가 어디 있냐면 말이죠. 민법 총칙이 있어요. 민총에. 그런데 이 시효제도가 소멸시효 말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 그럼 취득시효는요.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소멸시효는 소멸하는 거죠. 근데 취득시효는 물권법에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니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지. 똑같은 시효제도인데. 근데 민법 총칙은 소멸시효고 물권법은 취득시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취득시효는 물권만 되는 거야. 근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으니까 민법 총칙은 뭐의 총칙이다? 재산법의 총칙이다. 그러니까 재산권이죠. 민법 총칙에 있다는 얘기는 소멸시효는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채권도 소멸시효 걸리죠. 모두 걸려요.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죠. 근데 채권은 일반적으로 몇 년이요?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0년인데 3년짜리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짜리도 있고 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10년. 그래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7페이지 보세요.
이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일부러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자, 거기 162조 있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항 보세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채권은 아니죠. 그렇죠? 채권 아닌 게 물권이죠. 근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을 나눌 때 말이에요. 물권을 어떻게 나누냐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요. 본권은요,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해 놓은 제한물권으로 나눠요. 이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요. 근데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거든. 내가 지금 이 분필 홀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럼 내가 점유권이 있죠. 근데 놔버렸어. 사실상 지배 안 하죠. 그럼 점유권은 소멸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점유권은 소멸효 대상이 아니야. 얘는 일단 아니고 거기 조문에 소유권은 또 아니라고 돼 있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소유권도 소멸효 대상 아니죠. 그럼 뭐 남았어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남았죠. 근데 이 담보를 한다는 얘기는 항상 먼저 앞에 뭐가 있냐? 돈을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뭘 잡았어? 담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담보물권 앞에는 뭐가 있다? 피담보 채권이 먼저 있고 이 피담보 채권의 담보물권이 뭐가 돼 있다? 부종돼 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부종. 달라붙어 있던 얘기는 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딱 달라붙어 있다고 껌딱지라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니까 얘 혼자 소멸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얘도 소멸효 대상이 아니야. 그럼 소멸효는 뭐만? 용익물권만. 응? 용익물권만. 용익물권에 뭐가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응? 몇 년? 20년. 그래서 물권은 용익물권만 몇 년이요? 20년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문의 말이에요. 보세요. 162조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이렇게 쓰지 말고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잖아. 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게 만든 거지. 그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지금.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효에 걸려서 소멸하죠. 그런데 이제 3번이요. 이 소멸효는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거든요. 얘가. 그래서요. 응? 오늘도 얘기했던 건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는 뭘 해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법률 규정은요.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방 했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이잖아.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뭐 한다? 소멸하죠. 법률 규정이니까 이게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응? 민총에서는 시험 범위 아니지만은 소멸효 걸리는 게 뭐가 소멸효 걸려요? 용익물권이요. 몇 년? 20년. 그런데 이 소멸효가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멸한다. 이게 물권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렇죠? 그런데 네 번째. 이 소멸효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권리 위에 잠을 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권리를 행사하죠. 그럼 소멸효가 중단된다고요. 중단. 자, 밑에 보면 중단도 있고 정지도 있거든. 정지는 우리 시험 범위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들은 중단만 하자고. 중단만. 응? 자,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럼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된다고. 자, 그래서 술집 외상값 채권이 얼마라고요? 시효가 1년이죠. 1년만 잘 도망다니면 안 갚아도 되죠. 내일이 1년째 되는 날이야. 근데 오늘 술집 주인한테 잡혔어.
그럼 술집 주인은 뭐라 그래? 외상값 내놔. 권리를 행사했죠. 채권을 행사한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청구. 채권이 뭐야? 청구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중단 사유 보세요. 자, 168조 소멸이슈 중단 사유 1호에 청구라고 나오죠. 채권을 행사한 거죠. 청구 그럼 소멸이슈가 어떻게 돼? 중단됐죠. 그럼 그날부터 다시 1년 지나야 돼. 그게 중단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돼서. 자, 그래서 해볼게요. 두 번 나오는데 그러면 자 채권의 소멸이슈가 중단되려면 채권을 행사하는 게 청구죠. 그래야지 소멸이슈가 중단되죠. 자, 여기요. 어디 갔지? 여기 항변권. 항변권을 행사했죠. 얘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둘이 매매 계약했잖아. 그럼 얘는요. 뭘 갖고 있어? 대금 채권 갖고 있죠. 대금 채권의 소멸이슈는 중단된다 안 된다?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했다고요. 그럼 얘가 지금 얘하고 매매 계약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대금 채권 갖고 있잖아. 대금 채권이 원래 10년이잖아. 소멸이슈가 중단된다 안 된다? 소멸이슈 중단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고. 청구. 근데 청구 안 하고 뭐 했어? 항변 뭐 한 거야? 거절했잖아. 거절. 청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청구한 적 없으니까 동생의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이슈는 중단된다 안 된다? 중단 안 되죠. 중단되려면 청구를 해야 된다니까. 청구. 언제 청구했어? 항변했지. 항변은 뭐야? 거절한 거지. 거절. 그러니까 동생의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이슈에 지금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이슈는 계속 진행한다 안 한다? 계속 진행하죠. 소멸이슈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오냐? 동생의 항변권의 행사는 자 채권의 소멸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나올 때마다 막 미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세 가지야. 그렇죠?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이슈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계속 진행한다 안 한다? 계속 진행하니까 소멸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요. 담보물권 있죠. 담보물권에 우리 시험 범위 있는 게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뭐 하는 거죠? 유치하는 거죠. 유치하는 게 뭐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꽉 쥐고 안 내놓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그러면 유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앞에 피담보 채권이 항상 있죠. 수리비 채권이 있다고.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슈 중단시킨다 안 시킨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이슈는 중단된다 안 된다? 지금 뭐 했어? 유치했다니까. 유치 뭐 했어? 점유했다니까. 청구한 적 있어 없어? 청구한 적 없잖아. 언제 돈 달라 그랬어? 청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슈는 중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니까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으니까 유치권 계속 행사하더라도 얘는 소멸이슈 진행하죠? 10년이 지나죠? 그럼 얘 어떻게 돼? 소멸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부종성 때문에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멸이슈 걸려서 소멸한 게 아니고 소멸이슈는 얘가 걸린 거고 얘는요 부종돼 있잖아. 응? 그러니까 얘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얘가 소멸하면 얘도 할 수 없이 소멸하는 거잖아.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는 거다. 두 번 나온다. 유치권 행사했죠. 청구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항변권 행사했어. 청구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소멸이슈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됩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5번. 제척기간이 있어요. 뭐 할 때 있어요? 여기 형성권 할 때 있잖아.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니까 10년 이나 행사해야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취소권 소멸하죠. 소멸한다고. 소멸이슈도 소멸하는 거고 제척기간도 소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요. 중단이 없어.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어.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없어져. 근데 소멸이슈는요. 권리를 행사하면 뭐가 돼? 중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있다 없다? 그게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얘가 소멸이슈고 얘가 제척기간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조문에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이슈. 그런 말 없이 언제까지 행사해야 된다? 제척기간.
응? 소멸효는 소멸효가 완성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소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문에 소멸효라고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그런 말 있다 없다? 그런 말 없으면 다 뭐다?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없는 게 어디 있냐. 그래. 그럼 제척기간 하나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취소권 보시면은 거기는 몇 조냐면요. 제척기간이 자 잠깐만요. 그래요. 146조. 조문 보시면 제척기간이 나와요. 146조. 이게 왜 제척기간이냐면 조문 보세요. 146조. 근데 조문 여기 기본서로 따지면 192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요. 조문집으로 보시면 146조고 조문의 제목은 취소권의 소멸이라고만 나오죠. 다른 말 없죠. 근데 보세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어디를 봐도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 말 있어 없어? 그런 말 없으면 뭐야?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니까 얘는요. 중간에 중단 정지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소멸시효야. 그게.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딨냐면 자, 기본서 있는 분은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자, 675페이지. 기본서 있는 분은 675페이지. 자, 675페이지 보세요. 오늘 오전에 수업할 때 권리금 얘기한 게 있어서 권리금 좀 얘기합시다. 권리금. 자, 권리금은 뭐라 그랬어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라 그래. 한테 받아 나가는 돈이 권리금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아가는 거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방해를 했어. 그래서 임차인한테 손해가 생겼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가 생기느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 자 3번 손해배상 의무 있잖아요. 거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럼 얘는 소멸시효죠. 아니 써 있잖아 이렇게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지. 소멸시효가 몇 년이요? 3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 26회 때. 26회 때 문제는 그래서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3년이죠. 그런데 얘가 4번 지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4번에다 마킹을 해야죠. 아니 4번 지문이니까 4번에다 마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3년이니까 3번에다 마킹해서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3번에다 마킹을 한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이 당시 문제가 얘가 A형 기준으로 78번이었어. 78번이니까 거의 여러분들은요. 혼수 상태.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26회 때 나왔어. 3년이. 그러니까 다음에 공부하는데 3년을 외우고 있는 거야. 3년이 답으로 나왔는데 왜 3년이 답으로 나오겠냐 이제. 이거 안 나와.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 나와? 언제서부터 3년이냐 이거예요. 언제서부터 3년이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야. 그게 27회 때 나왔어요. 언제서부터 3년이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다. 또 나왔죠? 그러니까 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그걸 또 외우고 있어. 야, 그게 왜 나오니? 그건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뭐 남았어? 손해배상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남았어요.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된다? 거기 써 있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하나 더 있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걔가 손해배상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리지. 걔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얘기하는데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답으로 나온 건 한 번 답으로 나온 건 다음에 답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찾아야 돼? 안 나온 거. 응? 안 나온 거. 노래도 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작 쿵짝.
안 나온 거.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답으로 나온 거 그걸 외워서 뭐 하니? 그건 안 나오는 건데. 안 그래요?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범위를 줄일 수가 있죠. 야, 이번에는 뭐가 나왔고 다음엔 뭐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나올 차례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게 어차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만큼 우리가 양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됩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소묘의쇼는 요거 정리하면 된다고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되냐면 채권 소묘의쇼 10년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물권도 소묘의쇼 걸려 몇 년? 용익물권만 몇 년? 20년인데.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뭐야? 법률 규정이야.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멸 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면요. 소묘의쇼가 뭐가 돼? 중단되잖아요. 그럼 채권은 행사하는 게 청구하는 거잖아. 청구 안 하고 유치권 행사했죠. 항변권 행사했죠. 채권의 소묘의쇼는 중단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됩니까?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되는 걸로 연결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시험 범위에 또 나와요. 아세요? 그럼 요 정도 용어 아시면 이제 공부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왜?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은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 공부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용어잖아, 얘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쭉 정리해 놨으니까 기본소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으시면 돼. 됐죠? 자, 그래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